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에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가장 빠른 시간에 배송해 드립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679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유에 들어가기 전에 기토에 관해서는 복습 여러 번 했습니다만 간단한 복습을 하고 유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유는 지지 유금 안에는 지장간의 경금과 신금이 있어서 쇳덩어리로 가득 찬 지지가 있는 것이 기유입니다. 기토 입장에서 보면 유금은 식신입니다.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경금과 신금은 식신과 상관이 되어서 식상이 지지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중간에 기유라고 써놨습니다. 식신, 생이라고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특별히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럴 때 잠깐 보시면서 기유는 식신이 강하겠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대단히 활동력이 있겠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토에 관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음의 기운이 인토, 습기와 냉기가 적당하게 있는 토, 기본적으로 메마른 음토이지만 아주 마르거나 물이 가득 차거나 하면 기토는 아니다. 약간 습기가 있는 정도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 황토, 흙, 산에 있어도 산 기슭에 있는 땅들, 이런 것을 바로 기토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토는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람기도 있는 것이 기토입니다. 기토는 무토보다는 감정 변화가 심합니다. 무토는 태백산맥처럼 줄령에 자리한 무토처럼 감정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토는 감정 변화가 있고 환경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있는 땅도 바로 기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면 물에 젖는 땅이 기토, 물이 적으면 또 마르는 땅이 기토, 거기에는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기토입니다. 그 정도만 복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동물로 보면 오리, 자연현상으로 보면 구름, 바다동물로 보면 개, 다시 말해서 자유분방하게 삐딱삐딱 걷는 것은 오리는 삐딱삐딱 걷고 개는 옆으로 걷고 구름은 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기토입니다. 그러니 기토는 자유분방하다, 역마의 성질을 대단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금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의 어떤 계절로 봐서 6월을 아셔야 됩니다. 6월은 양력 6월이 5, 6, 6월이 아닙니다. 양력 9월 8일부터 10월 8일경까지 바로 그때가 6월입니다. 이제 가을이 들어오는 계절. 6월 앞에 신월이 있지만 사실은 더위가 조금 갔다고 하는 것이지 아직 가을의 느낌을 못
가을을 제대로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6월이 되면 가을을 느끼게 됩니다. 은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있었던 바로 화북 지방과 우리나라는 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이야기하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젊은 분들도 음력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42전 정도도 안 된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가능하면 양력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거나 조개 캐러 가면 물때를 봐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음력이 필요하지만 양력으로 보는 것이 인생사 이치와 계절의 변화에 맞습니다. 양력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6월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유시는 해가 질 때 하루의 마무리가 되는 5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대전 기준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기준은 오후 5시 32분부터 오후 7시 32분 퇴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6의 또 다른 뜻은 서방입니다. 지금은 서방이라는 뜻, 서쪽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서쪽을 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는 동물로는 닭입니다. 닭의 종류는 거의 유라고 하셔도 됩니다. 산닭도 유기고 집에 있는 닭도 유고 꿩까지도 유에 넣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꿩은 유에 넣는다는 것은 책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산닭이든 들닭이든 집닭이든 닭이다. 닭이란 것은 우리가 혼인할 때 씁니다. 닭처럼 세워놓고 달걀을 많이 놓아서 풍성하라고 닭을 갖다 놓는 모양인데 바로 결실과 수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이 9월 8일부터 10월 8일이 결실과 수확을 하는 계절입니다. 물론 11월 때 추수를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10월 달에 추수가 끝납니다. 6월 전후 해석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은 결실과 수확을 말합니다. 유는 금입니다. 유금입니다. 모래, 자갈, 조약돌, 금은보석, 칼, 나이프, 농기구, 금속기구 우리가 주위에 쓰고 있는 모든 것은 유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볼펜은 아닙니다만 볼펜도 가위, 우리가 쓰는 사무용 가위, 사무용 칼 전부 다 유입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쓰는 칼도 유입니다. 그래서 칼, 농기구 이런 농기계 같은 것이 모두 작은 것을 어지간한 것은 유로 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흰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는 절과 대단히 관련이 있습니다. 절에 달아놓은 종이 거꾸로 지금 유를 거꾸로 아닙니다. 유를 달아놓은 위에다가 유 위에다 끈을 달면 바로 그게 절의 종이 되고 술 주전자도 되고 술도 됩니다. 원래 술주자는 아닙니다만 왼쪽에 술주가 있어야 되지만 이 유로도 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술주전자, 술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유는 금이라고 금속이라고 말씀드렸고 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속은 전부 다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주를 그릴 때 흰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사주를 그리면서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흰색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는 남자든 여자든 잘생겼습니다. 아주 깎아놓은 것처럼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부룩한 수더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유를 가진 사람은 심중이 대단히 깊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간섭이나 통제를 은근히 싫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점잖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한 칼을 가지고 딱 결정을 해버리고 너하고는 상대 안 한다라고 속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유입니다. 조사를 하거나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들여다보는 일을, 꼼꼼한 일은 사무직을 유가 잘합니다. 마무리를 잘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단속을 하고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편이 유라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중이 똑같은 게 또 나왔습니다. 여기 빠트려 먹어버렸습니다. 심중이 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제 빠트려 먹는 것을 다시 만들 수는 없고 여기서 그대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는 닭입니다. 닭은 바로 닭의 자기가 스스로 모이를 먹을 때 콕콕 발로 파헤쳐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씩 콕콕 쪼아 먹습니다. 대단히 까다로운 성격입니다. 유와 묘는 아침 해 뜰 때가 묘요, 저녁에 해지고 집에 이제 퇴근할 때가 유입니다만 묘와 유는 모두 다 파재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 씁니다. 유는 또한 옛날에는 계명성이라고 해서 지금은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인유원진이라서 인목이 호랑이가 유 닭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닭이 꼬꼬댁하고 우는 바람에 호랑이가 쫓겨서 산으로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곡히 따지지는 않습니다. 자, 인과 묘는 파재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대단히 예민한 성격으로 포용력이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기후의 특징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